자, 이번 시간에서는 12강에 대한 내용으로서 전번 시간에 대한 내용으로서 연결해 볼 때 11강에서 여러분들하고 말씀드렸던 것이 세율의 특례에 대한 내용의 문제가 나온다면 문장을 딱 읽어보고 그 문장에 대한 내용에서 재산의 증가만 나타난다면 그때는 세율에 대해서는 재산 증가력 세율이 중과 기준 세율이기 때문에 중과 기준 세율 적용된다 이렇게 나온다겠죠. 또 다시 문장을 쭉 읽어보니까 그 문장에 대한 내용으로서 재산의 증가가 없다. 즉 재산의 변화가 없다고 여러분들이 느꼈다면 그때에 대한 내용은 재산의 증가가 없기 때문에 표준 세율에서 재산 증가적 세율인 중과 기준 세율을 뺀다. 이런 내용으로 하시라 하였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칠판에다가 적어놨으니까 한번 문장을 판단해 봅시다. 문장 판단해 볼 때 건축물의 이전 그랬어요. 건축물의 이전. 이전이란 말은 가액의 변동이 없이 옮기는 겁니다. 그럼 가액의 변동이 없이 옮기는 것 했으니까 재산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재산 변화가 없음으로써 여기에 대한 내용은 표준 세율에서 중과 기준 세율인 1000분의 20을 뺀다. 이렇게 나와져요. 그리고 여기에서 표준 세율에서 중과에서 뺀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내용으로서 빼면 얼마적 세율이 숫자가 나올 것인가 이 결과 숫자에 대한 내용 산출하지 마세요. 여러분 시험에서 이러한 계산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으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은 알 필요가 없고요. 없고 여러분들은 문장을 딱 가볼 때 문장에서 재산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한 내용의 문장은 세율을 물어볼 때 세율의 특례에 대한 내용으로서 표준 세율에서 중과 기준세를 뺀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또 다시 문장을 쭉 가보니까 그 문장에서 환매라고 처음부터 이렇게만 나왔어요. 그럼 뒤에서 여기 적어진 내용의 글자들은 다 맞게 적어져요. 그걸 다 외우기는 힘드니까 뭐 교재해 볼까요? 87페이지 보시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비읍에서 비읍번 보세요.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의 취득. 이 환매 이후에 있는 글자들은 다 맞게 준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 외우지 마시고 환매란 단어만 가지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환자가 다시 환자, 요 매자가 구입할 매자, 다시 구입한다라는 내용이 환매예요. 제가 이 분필을 버렸다가 버려진 이 분필을 다시 구입했어요. 그러면 재산에 변화 있어 없어요?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죠. 재산 변화가 없음으로써 재산 증가가 없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재산 증가 세율인 중과 기준세를 뺀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또 공유물의 분할, 공동 소유 물건을 분할했다. 그러면 분할 전과 분할 후에 대한 내용의 변화는 없어요. 예전과 똑같아요. 자, 여기서 보죠. 이렇게 이 토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A와 B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공동 소유된 물건에 대해서 공유물이에요. 그리고 지분 표시가 없으면 그 지분에 대해서는 균등한 겁니다. 그러면 A 지분은요 50, B 지분도 50 이렇게 되겠죠. 이때에서 A가 내 거 지분 50%에 대해서 분할했어요. 분할했으면 분할 전에도 50, 분할했던 시점에서도 자기 거 50으로 되니까 재산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은 재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때에 대한 내용의 세율의 특례로 물어봤다면 그때는 표준 세율에서 중과 기준세를 뺀다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내용으로서 기억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공부장 하신 분들은 의문점이 나와요. 어떤 의문점이 나오냐면 이상하다. 전번 시간에 11강에서 배울 때에 공유물의 분할 3분된다. 이런 때
3분되니까 세율에 대한 내용은 1000분의 23이다. 여기에서 3분된다. 분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1000분의 23 이렇게 나오는데 방금 여기 보니까 공이물의 분할 해가지고 분할 나오는데 여기 1000분의 23 될 건데 뭔 소리 중과 기준수를 왜 빼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설명드릴게요. 볼 때 표준세율이 몇 %다라는 걸 정해줘야 결과세율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이물 분할일 때 표준세율은 몇이다라고 정해준 거예요. 몇입니까? 1000분의 23.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정해놓은 거 1000분의 23 되고 마이너스 중과균수를 1000분의 20을 빼니까 결과세율은 1000분의 3 됩니다. 이런 내용으로서 결과세율을 도출하기 위해 분할일 때의 표준세율이 몇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표준세율은 1000분의 23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험에서 이 결과적 세율을 문제로 나온다면 이 결과적 세율을 산출하기 위해서 숫자들 다 기억해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여러분 시험에서는 요 결과적 숫자를 내라 라는 내용의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으니까 요 결과 숫자 내지 말하겠잖아요. 내지 말고 문제로서 판단하세요. 표준세율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때는요. 분할에 대해서 몇이겠다? 1000분의 23이다. 그 다음에 세율의 특례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특례는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때에 대한 내용은 분할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중과 기준세를 뺀다. 이렇게 구별했으면 돼요. 그래서 문제상에서는 순수하게 그 내용의 문제를 딱 주어진 거니까 그 주어진 그 내용대로 푸시면 되는 거예요. 표준세를 물어보면서 분할 나왔으면 그때는 1000분의 23. 그리고 또 다시 세율의 특례 물어본다면 분할 나왔을 때 중과 기준세를 뺀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재산 분할. 여기서 재산 분할에 대한 내용은 원래는 공이물 분할과 다른 뜻이에요. 이 재산 분할은 이혼 시 재산 분할에 대한 내용으로서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차이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 시험에서 나오지 않으니까 공이물 분할과 재산 분할은 같다 생각하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공이물 분할 나오든지 아니면 재산 분할 나오든지 똑같게 세율의 특례로 물어봤다면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를 뺀다. 이런 내용으로서 아시면 되실 것이고요. 그리고 다시 법인의 합병에 대한 내용은 문제에 잘 나오지 않은데 말씀을 드리면 자, 이제 법인의 합병에 대한 내용은 법인이 1대1 합병된 경우를 말합니다. A라는 법인 1이었었고 B라는 법인도 1이어서 1대1로 합병해가지고 C라는 법인을 만들었다. 그러면 합병 후에서는 2 되겠죠. 합병 전에서도 2 되죠. 그러면 재산의 변화가 없음으로써 여기에 대한 내용도 중과 기준세를 뺀다 이렇게 나와지는데 문제는 잘 나오지 않으니까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속에 대한 내용으로서 나온 건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문장을 보면은 재산 증가가 있어요. 하나 국가 정책상으로서 재산 증가로 보지 않는 경우입니다.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 때에 문장을 보고 문제를 풉니다. 그러면 그 문장에서 재산의 증가가 나타나니까 순간적으로 여기에 대한 내용은 표준세율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을 막기 위해서는 외울 수밖에 없네요. 먼저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서 문장 보니까 이렇게 적어졌어요. 상속 원인으로서 1가구 1주택의 취득 이렇게 적어졌어요. 그랬으면 보니까 주택을 취득하였음으로써 주택이란 재산이 증가되는 거죠. 그래서 재산이 증가되나 상속 원인으로서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대해서는 국가 정책상으로서 주거 안정기 위해서 재산의 증가를 보지 않는다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용은
수산 증가를 보지 않으니까 중과 기준세를 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를 풀 때에 이 문장에서 잘못 생각했다면 주택 취득이니까 수산 증가가 나옴으로써 여기에 대한 내용은 표준세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막기 위해서 외우라는 거죠. 이제 외우는데 외울 때 이렇게라도 외우시면 돼요. 상속이니까 상가집 가는 거 연상하셔서 상가집에서 상주는 한 사람이에요. 그걸 연상하시면서 상일주 하세요. 상주는 한 사람이다 라는 의미로서 상일주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상일주 나왔으면 그때는 중과 기준세를 뺀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상속 원인으로서 취득세 감면되는 농지, 여기서 취득세 감면되는 농지에 대한 내용은 작용 농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험에서는 법전 내용 그대로 나옴으로써 의미적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의미적 내용 알 필요 없이 상속 원인으로서 취득세 감면되는 농지의 취득 이렇게 나와져요. 그러면 우리는요, 이제 문장을 딱 보니까 농지란 재산이 취득했음으로써 증가된다. 수산 증가되니까 이건 표준세율 적용되겠다라고 여기도 순간적으로 여러분들이 착오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걸 막기 위해서 여기도 외우셔야 됩니다. 상속 원인으로서 취득세 감면되는 농지를 취득했으면 농지란 재산이 증가되나 국가 정책상으로서는 농업정책을 육성하기 위해서 재산 증가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은 재산 증가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재산 증가가 없음으로써 중과 기준세를 뺀다 이런 내용으로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여기에 대한 내용도 문장상으로 볼 때는 재산 증가가 나타나니까 착오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 착오를 막기 위해 외우라는 얘기예요. 외울 때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여기도 연상하시면 돼요. 점심 식사 하실 때에 상추쌈 많이 하시죠. 상추쌈 연상하시면 될 거예요. 여기서 상추 하면은 치자가 약간 보여요. 그래서 상추로 연상해 놓고 상치 이렇게 나온다면 거기에 대한 내용은 중과 기준세를 뺀다 이런 내용으로서 하시면 되겠죠. 상일주, 상추에 대해서는 중과 기준세를 뺀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이고요. 다시 문장을 쭉 보니까 그 문장에서 개수 이렇게 나왔어요. 개수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나온다면 이 개수에 대한 내용은 엘리베이터 설치를 말합니다.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한 내용은 일반적으로 건물 안에 설치해요. 일반적으로 건물 안에 설치하니까 건물 면적의 증가가 나타나지 않고 엘리베이터 설치했음으로써 가액이 증가돼요. 그럼 여기는 재산 증가만 나온다는 얘기죠. 면적에 대해서 내 거다 등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요. 재산 증가만 나오니까 세율은 뭘로 가겠다? 재산 증가적 세율이 뭐라겠어요? 중과 기준세율 그랬죠.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은 재산 증가만 나타나니까 세율에 대해서는 중과 기준 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나와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때 건물 밖에다가 설치한 사람도 있어요. 특수 경우죠. 저기에서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 옆에다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엘리베이터 설치한다. 이랬으면 가액은 증가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요 면적까지 증가되죠. 요 면적까지 증가됨으로 인해서 요 면적에 대한 소유권 등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용은 재산 증가되고 소유권 등기가 같이 나오죠. 이때는 뭘까요? 표준세율이에요. 여기에서 문제를 풀 때에 개수 이렇게만 나왔다면 이때는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된다. 하나, 개수란 말이 나오면서 뒤에 애가 면적 증가 이렇게 연결해서 나온다면 여기에 대한 내용은 중축을 말합니다. 중축 말함으로써 원시 취득에 대한 표준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죠.
이때 원시 취득에 대한 표준 세율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해놨죠. 8보채, 보, 원시 취득, 8에다가 1000분의 20을 더하니까 1000분의 28 이렇게 나와져요. 이제 문제 풀 때 방법은 개수만 나왔다면 중과 기준 세율, 개수 나오면서 면적 증가란 말이 있다면 중축에 대한 내용의 표준 세율로서 1000분의 28 이렇게 아시면 되실 것이고요. 그리고 토지 지목 변경, 이 토지 지목 변경 요 단어 안에는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다는 의미가 이 단어 안에 있어요. 의미가 있다. 이 단어 안에 있은 겁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다 내용 간결하게 누구 생각하시면 딱 맞냐면 영화배우 예전에 남자로 태어났다가 수술해서 여자로 변한 영화배우 있을 거예요. 하리수라고 있을 겁니다. 연로하신 분은 알아요. 연식이 짧으신 분은 모를 것이고요. 하리수 생각하면 딱 맞아요. 여기에서 남자로 태어났어요. 태어났다고 했을 때 사람이다고 호적에다가 먹물 묻혔겠죠. 그리고 돈 들여서 여기에서 여자로 변했다. 여자로 변했다고 하여서 사람이라고 호적에 먹물 또 묻힐까요? 아니죠. 이미 뭘 묻혔었잖아요. 그랬으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토지 지목 변경 나왔으면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해볼까요? 밭이었어요. 밭이었을 때 내 거다라고 소유권 등기하겠죠. 혹시 등기 안 하실 분 계시면은 저하고 친합시다. 그 밭 좀 제가 가지고 가게. 소유권 등기되어 있겠죠. 그리고 이 밭에다가 돈을 들여서 깎을 때는 깎고 메울 때는 메워서 이걸 대지로 변경했어요. 변경했으면 가치는요, 증가돼요. 그리고 이 대지에 대해서 내 거다고 또 등기해요. 이미 앞에서 토지라고 등기했어요. 내 거 등기했어요. 그러니까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 토지 지목 변경. 그럼 토지 지목 변경이라는 단어가 있다면 이 단어 안에는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등기를 또 할 필요가 없고요. 가액만 증가된다는 얘기예요. 단순히 가액만 증가되니까 이때에 대한 내용의 세율은 재산 증가력 세율인 중과 기준 세율인 1000분의 20이 적용된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과점 주주의 주식 취득. 과점 주주가 주식을 취득하였으면 지분율이 증가됩니다. 그리고 그 지분율에 대해서 각기 물건마다 등기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단순히 재산 증가만 나타나니까 세율 몇으로서 중과 기준 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묘지. 여러분들이 등기법 배웠을 때 묘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등기를 하지 않는다고 배웠을 거예요.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묘지를 취득했으면 묘지란 재산이 증가되고 내 거다고 등기하지 않음으로써 재산 증가만 나타나니까 세율은 중과 기준 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존속기간 1년 초과한 임시. 자, 먼저 여기에 대한 이로서 비과세에 대한 이로서 배웠던 부분이 있어요. 존속기간 1년 초과하지 아니한 임시 이렇게 나온다면 이 내용은 글자 그대로 임시건축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 존속기간 1년 초과한 이렇게 나왔다면 여기에 대한 내용은 계속 존재하고 있는 물건 취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과세죠. 과세니까 세율 적용되는데 이때 임시건축물에 대한 내용은 컨테이너 박스를 말합니다. 컨테이너 박스를 취득하였다면 컨테이너 박스란 재산은 증가되고 내 거다고 등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재산 증가만 나오니까 세율은 중과 기준세를 뺀다. 이런 내용으로서 되겠죠. 이 내용으로서 알고 있으면 세율의 특례에 대한 내용도 다 알고 있는 건데 이제 문제로서 봅시다.
문제사항으로서 보면은 88페이지에서 기출 체크에 대한 내용으로서 1번 문제, 1번에서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여기까지 문제 보니까 중과 기준세율을 뺀다겠죠. 그리고 중과 기준세율에 대한 내용은 재산 증가력이죠. 재산 증가가 없으니까 빼는 거죠. 이제 문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해석 다 했네요.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을 빼는 것은 재산의 증가가 없는 거래다. 재산 증가 없는 거래를 설명하였다. 아닌 것은, 틀린 것은 이 내용의 문제였어요. 이제 문제에 어떻게 문제에 대한 내용이 만들어내는가까지 알았어요. 그러면 문제 선다 2, 3, 4, 5 볼 수 있겠죠. 그 내용 볼 때 1번 상속 원인으로서 1가구 1주택 상일주 나왔네요. 상일주 나왔으니까 이때는 중과 기준세를 뺀다는 거죠. 뭐 국가 정책까지 다 말씀을 드리면 상속 원인으로서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대해서는 주거 안정기 위해서 재산의 증가를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재산 증가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재산 증가적 세율인 중과 기준세를 뺀다라는 의미로서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2번 보죠. 공유물의 분할. 공유물 분할되면 여기에 대한 내용도 재산 증가가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중과 기준을 빼는 경우죠. 그리고 출제자 참 고마워요. 얼마나 고맙냐면요. 거기다가 가로해가지고 또 적어줬어요. 등기부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아니함. 저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아니함 했으니까 재산에 변화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런 출제자를 보고 우리나라 출제자 그래요. 예쁘죠? 그 다음에 3번 갑시다. 건축물의 이전. 거기에 대한 내용도 출제자가 또 옆에다가 참 예쁘게 적어놨어. 이름을 많이 쓰잖아요. 예뻐. 예쁘게 적어졌죠? 보죠. 가로에서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함. 초과하지 아니함 했으니까 재산에 변화 없잖아요. 재산 변화가 없으니까 중과 기준세를 뺀다는 거죠. 그다음 4번. 거기에 약간 가니까 재산 분할 나왔죠. 재산 분할 나왔으면 공유물 분할과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중과 기준세를 뺀다는 거죠. 그리고 5번에서 개수 나오고 가로 보니까 면적 증가란 말 없죠. 국어 공부를 아주 잘하신 분은 면적 증가란 말이 없다 그래요. 국어 공부를 못하신 분은 면적 증가란 말이 있다 그래요. 국어 공부 해볼까요? 개수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지 아니함. 면적이 증가하지 아니함 했으니까 면적 증가란 말 없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개수란 말만 나왔다는 얘기예요. 개수란 말만 나왔으니까 이때는 엘리베이터 설치, 가액이 증가되니까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되겠죠. 답은 5번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옆 페이지에서 3번 문제. 3번 문제에 대한 이유로서 취득세액을 계산할 때 중과 기준세율만 적용되는 경우를 모두 고르면 중과 기준세율만 고르라겠죠. 1번 개수 나오면서 뒤에가 면적 증가 이 말이 있죠.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 중축으로서 표준세율이에요. 중과 기준세율 아니죠. 답 아니고요. 니은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 토지 지목 변경에 대한 내용은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다는 의미가 그 단어에서 들어있어요. 그럼 여기는 단순히 재산 증가만 나오니까 세율은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 법인 설립 후 증자 시 주식 취득하여 과점 주주가 된 경우 과점 주주가 되었음으로써 지분은 증가되고 그리고
각기 물건마다 내 거다 등기하지 않을 거니까 재산 증가만 나타남으로써 세율은 중과 기준세율 적용된 내용으로서 답되겠죠. 상속농지, 상속농지니까 이때는 3, 표준세율 적용되겠죠. 표준세율로서 1000분의 23 됩니다. 중과 기준세율 아니죠. 그럼 거기에서 인것으로서 묶인 내용은 니은 디귿으로서 답 2번 되겠네요. 이렇게 세율의 특례까지 살펴봤었고요. 이제 일반적 세율인 표준세율 봤고 표준세율보다 낮은 세율인 세율의 특례 봤어요. 그리고 표준세율보다 높은 세율인 중과세율 보시면 되겠죠. 중과세율로 갑니다. 중과세율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교재에서는 90페이지에서 5가로 해가지고 적어지죠. 이 중과세율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 숫자적 내용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한 내용은 암기까지 이루어질 내용이 이 중과세율이에요. 그런데 암기까지 이루어지려면 여러분들은요. 여기에 대한 내용이 요약집인데 요약집 내용으로서도 90페이지에서 95페이지까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5페이지를 전부 다 암기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도 짜증 중에 왕짜증이에요. 5페이지를 다 외울 수 없으니까요. 이 내용은 요약집이나마 더 줄일게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압축된 내용으로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더 줄여서 설명드리겠는데요. 중과세율이다. 취득세에서 무거운 세율로 된 내용으로 중과세율. 여기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있는 것이 사치성 재산입니다. 이 사치성 재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세율을 무겁게 합니다. 왜 세율을 무겁게 주냐면 개인 간의 유하감, 조성 방지 목적으로서 사치성 재산을 취득했을 때는 무겁게 세율을 정한다. 이런 내용의 법률적 취지인데 그 내용으로 알고 있으면 또다시 문제가 안 풀릴 것 같으니까 간단히 합시다. 간단하게 이 물건은 배 아픈 물건이다. 배 아픈 물건 취득했으면 중과세율 적용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렇게 봅시다. 어떤 사람이 아파트에 대한 내용으로서 40평 아파트를 취득하였어요. 그런데 이분의 친구는 이 아파트 옆에 있는 단독 주택에 대한 내용으로서 500평으로서 취득했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요. 여기에 친구에 대해서 배 아프죠? 배 안 아플까요? 여러분들은 배 안 아플지 모르겠으나 저는 배 엄청나게 아파요. 배 아프니까 여기에서 이제 너는 일반적 세율이다, 표준 세율이다 해주고 너는 무거운 세율이다, 중과 세율이다 이렇게 한다면 이 사람은 이 사람에 대해서 유로 삼을 수 있겠죠. 이렇게 유로 삼으라고 배 아픈 물건 취득에 대해서는 세율을 높게 적용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물건에 대한 유로서 적어주면은 사치성산에 해당되는 물건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고급 주택, 방금 봤던 것이 고급 주택이에요. 고급 주택, 또 고급 오락장. 고급 오락장에 대한 내용은 단란주점, 룸사롱 이러한 건축물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고급 선박, 그리고 골프장. 이 골프장에 대한 내용 해운제 골프장 말해주고요. 그리고 별장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치성 재산이에요. 이 재산을 취득했다면 배 아프니까 세율을 무겁게 합니다. 세율을 무겁게 할 때 먼저 표준세율을 정해놓고 그 표준세율에다가 8%를 더해서 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나와져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암기해야 되겠죠. 사치성 재산에 해당이 되었으면 표준세율에다가 8%를 더해서 세율을 무겁게 한다.
사치성 자산이 아닌 물건을 취득했다면 그때는 일반적 세율인 표준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으로써 여기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외우기가 까다롭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내용도 연상에 의해서 외워두시면 금방 암기할 수 있어요. 이 내용은 뭘 연상하시면 되냐면 고스톱 칠 때 쓰는 말 연상하시면 돼요. 고스톱 칠 때 쓰는 말로 연상하시면서 쓰리고로서 골 때린 별은 서팔이다 이러면 돼요. 쓰리고로 골 때린 별로 서팔이다. 여기에서 온고, 투고, 쓰리고 맞으면 골 때리죠. 골 때린. 골 때렸으면 눈에서는 별 티죠. 골 때린 별로. 눈에서 별 티였으면 입에서는 욕 나와야죠. 서팔. 8% 더한다. 이렇게 아시면 충분하게 외울 수 있겠죠. 쓰리고 골 때린 별로 서팔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거기에 다녀서 서팔이라고 제가 액센트를 약하게 쓴 이유는요. 제가 만약에 액센트를 강하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18%를 더한다라고 오해 살까 봐 액센트를 약하게 서팔 그랬어요. 서팔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문제하고 연관시켜 볼 때 문제에서는 8%를 더한다. 이 내용으로 나오지 않아요. 법정 내용 그대로 나옵니다. 법정 내용 그대로 나오니까 여러분들은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문장을 딱 읽어보고 그 문장을 풀어봐요. 풀어봐서 8% 더한다라는 내용이 나온다면 맞다고 하시면 돼요. 하나 8% 더한다는 내용이 아니다면 그 문장은 틀렸다. 이런 내용으로서 구별하시면 아주 쉽게 구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문장을 법정 내용대로 적어볼게요. 적어볼 때 표준 세율과 아니면 표준 세율 외에 중과 기준 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로 한다. 이렇게 법전에서 적어졌어요. 여기에서 표준세율과 하였으니까 and 더하기죠. 더하기. 그리고 중과 기준세율. 아까 중과 기준세율에 대한 내용은 1000분의 20이라고 고정화된 세율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럼 1000분의 20이니까 분모 공 하나 띄고 분자 공 하나 띄었으면 100분의 2로서 2% 되겠죠. 2%의 100분의 400에서 분모 공두개 띄고 분자 공두개 띄었으면 4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 의에 대한 내용의 뜻을 알기 위해서 구단 연상하시면 돼요. 구단 외울 때 이렇게 오죠. 2는 4 이렇게 오잖아요. 이는 의 나오잖아요. 그 의가 바로 고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는 4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이 나오면 고반다. 그럼 2% 고박이 4니까 겨울주는 몇일까요? 8%. 8%를 하반 세우는 거다. 맞아. 8%하고 나왔잖아요. 이렇게 해서 맞다 가시면 돼요. 그런 내용으로서 의의가 나온다면 고반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죠. 그리고 사치성 재산에 해당되는 물건들, 고급 주택, 고급 오락장, 별장, 고급 선박, 그리고 골프장에 대해서는 사치성 재산에 대한 내용으로서 여기 물건의 뜻이 나와져요. 이 뜻에 대한 내용들은 다 사치성 재산에 대한 내용으로서 배가 아프게 만들어져요. 배가 아프게 만들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제 각기 해당되는 물건마다로 가볼 때에 페이지 92페이지 보시면 A번 고급 주택 나옵니다. 여기에서 고급스러운 주택이다. 그럼 고급스러우려면 면적이 넓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가격이 비싸야 고급스럽죠. 여기서
고주택에 대한 내용은 면적 조건과 가액 조건을 주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시설 조건도 주어집니다. 시설 조건에 대한 내용으로서 그 주택에가 뿔장이 있어요. 수영장이 있어요. 그럼 어때요? 참 고급스럽고 럭셔리하잖아요. 이제 고주택에 대한 내용은 면적 조건, 가액 조건이 있다. 시설 조건이 있으면 고급 주택이다. 라는 으로서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까지 외우기는 참 힘들 거예요. 왜 힘드냐면 숫자로 나와져요. 자, 교재 92페이지 밑에 보시면 고급주택의 요건 해가지고 단독주택 일대의 면적 조건에 대한 숫자, 또 돈 숫자, 가액 숫자 주어지고요. 그리고 시설에 대한 내용 적어지고요. 시설에 대한 내용은 금방 알 수 있어요. 뿔장, 수영장이죠.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단독주택에가 참 고급스럽죠. 고급주택에 들어가는 건데 잘 외워지지 않는 것이 면적 숫자가 잘 외워지지 않아요. 또 보세요. 그 옆에 보시면 공동주택 나와요. 공동주택에 대한 내용 아파트잖아요.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도 면적 조건 나와주고요. 그리고 또 돈 조건, 가액 조건도 나옵니다. 그 내용으로서 면적 숫자와 가액 숫자를 전부 다 암기하셔야겠는데 암기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에 대한 내용으로서 쭉 살펴볼 때 10의 2 전까지는 암기적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고급주택의 숫자적 내용이 암기사항으로 인해서 고급주택의 숫자가 나왔어요. 하나 지금은 암기적 내용은 지양하고 이해가 되는 원이 있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는 통계 숫자니까 문제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내용은 버리시면 됩니다. 또 이렇게 버린다 했더니 어떤 사람은 저 뭐야? 이러면서 저가 혹시 못 외우니까 이거 버리라는 거 아닌지가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 이거 외울 수 있어요. 돈 숫자요. 돈 숫자는요 금방 외워져요. 돈에 대해서는 지대한 관심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방 외워지죠. 뭐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제가 거실에서 TV 보고 있으면서 혼자 말로 오늘 돈이 이러는데 금방에서 그 말을 어떻게 들었는가 튀어나와가지고 야야 뭔 돈인데 이렇게 저희 마누라 물어보더만요. 돈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혼자 말도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은 금방 외워져요. 돈 숫자는요. 돈 숫자에 대한 으로서 9천만 원, 6억 이건 금방 외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따로 외울 필요 없고요. 또 면적 숫자에 대한 내용이 잘 외워지지 않으니까 이걸 외우셔야겠는데 면적 숫자를 볼 때 단독주택에서 331초가 이 말 나오고요. 그리고 또 대지 면적으로서 662초가 나와요. 보니까 2배죠. 그리고 거기 공동주택 오른쪽에서 공동주택 해가지고 245 평방미터 초가 나와요. 그리고 복층형에 대해서는 274 초가란 말이 나와져요. 여기에 대한 숫자 간결하게 저는 이렇게 외웁니다. 외우는 것은 삼삼한 단독 주택을 취득하고 아파트로 이사 오시면 고급 주택입니다 하면서 2층 4 이렇게 온다면 거의 숫자 다 외워진 거예요. 331 단독 주택이니까 단독 주택의 건물 면적은 331초가 되고 돈 숫자 9천만 원, 6억 초과됐으면 고급 주택이다 이렇게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대지 면적은 여기에 2배, 662초가 되고 돈 숫자 9천만 원, 6억 초과됐으면 고급 주택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아파트니까 공동주택, 공동주택에 대해서 전용 면적 245 초과됐으면 고급 주택이다. 그리고 2층 4, 2층이니까 복층, 복층에
대해서는 2층사, 2층, 층 발음할 때 입을 혓바닥에 대한 내용을 천장에 붙이지 않고 띄어내면 숫자 발음 나와요. 274 나오잖아요. 2층사, 2세사, 274 초과됐으면 고급 주택이다. 그러면서 돈 숫자 9억 초과됐으면 고급 주택 이렇게 나옵니다. 이 숫자에 대한 내용은 전부 다 하다 보면 다 외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문제가 안 나오니까 버리라는 얘기예요. 버리고 아실 거 이번에 개정된 내용으로서 하나 아시면 돼요. 아실 것으로서는 부수 토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경계가 명확하지 않는다면 바닥 면적 10배까지로 본다. 이걸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돼요. 이 내용을요. 왜 그러냐면 여기다 내용 일반적 경우로서 지방세의 공통이니까 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여기서 적어줄게요. 고급주택에 대한 내용은 부수토지의 경계가 분명치 않다. 이랬으면 바닥 면적의 10배까지를 그 부수토지로 본다. 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지방세 공통적 내용이니까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부수토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경계는 거의 명확합니다. 그런데 종종 소유자가 같은 사람이었으면 경계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됨으로 인해서 경계를 명확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이 내용의 법이죠. 이렇게 가정합시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임야가 있어요. 임야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걸 취득하였어요. 취득하였다. 임야를 유상으로 취득하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고급주택, 단독주택에 대한 내용으로서 아주 예쁘게 신축했어요. 고급주택을 신축하였다. 이랬으면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세율 정해보죠. 세율 정할 때에 신축에 대한 내용의 표준세율을 먼저 정하는 거예요. 표준세율, 원시 취득에 대한 내용으로서 표준세율은요. 1000분의 28 되겠죠. 그리고 이 물건이 고급주택으로서 이건 중과세율이에요. 그럼 표준세율 정해놓고 여기다가 8%를 더하죠. 그러면 결과적 세율은 10.8%가 나옵니다. 그리고 부는 본에 따라간다겠어요. 부는 본에 따라감으로써 여기에 대한 부수토지 없는 토지 없잖아요. 그럼 이 토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부수토지에 대한 내용도 10.8%가 적용돼요. 그리고 임야다 하면 세율은요 4%가 적용돼요. 여기서 한 사람 소유권자니까 여기 토지에 대해서 부수토지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요. 왜? 한 사람 거니까. 그런데 세율은 달라요. 여기는요 4%, 여기는요 10.8%. 이렇게 되니까 부수토지 경계를 명확하지 않을 때는 명확하게 만들어줘야죠. 만들어주는 내용으로서 바닥 면적의 몇 배까지다? 10배까지다. 그럼 여기까지가 10배였다면 이때에 대한 내용 10.8%. 여기를 초과된 부분은요. 임야로서 4%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한 내용이 지방세의 공통적 내용이니까 기억을 하셔야 될 내용이겠죠. 부수토지 경계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바닥 면적 10배까지로 본다. 이렇게 나와져요.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지방세의 공통적 내용이니까 D페이지 볼까요? D페이지 재산세도 지방세니까 재산세에서도 이 말이 나오겠죠. 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몇 페이지 폈다가 다시 오겠냐면 110페이지 펴보세요. 110페이지 펴보시면 참고에서 박스 안에가 4번 나오죠. 4번에서 주택, 부수토지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바닥 면적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 부수토지로 본다. 이렇게 나오죠. 또 다시 펴볼 때 앞 페이지로 가보니까 93페이지
아니 92페이지에서 밑에 있는 표 위에 밑줄 쳐져 있죠. 고택의 부속된 토지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는 바닥 면적 10배당 토지를 급수초지로 본다. 이렇게 적어졌죠. 여기 대한 내용은 공통사항이니까 기억하셔야 될 내용일 거예요. 그리고 고급 오락장 가는데 이 고급 오락장에 대한 내용은 10분 쉬었다가 다음 강의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